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원 전무와 함께합니다. 이상원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1847번님, 이상원 전무님, 수집가처럼 투자하라. 맞습니다. 제가 지난해 3월 말 주식에 투자할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 2020년 3월 말 코스피 장중 1400까지 갔었잖아요. 예. 1490, 1500 갔을 때 우리 1847번님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지금 뭐 그렇죠. 예. 예. 최소한 2배 내지 3배죠. 따따블이죠. 예, 최소한. 예. 예. 그렇습니다. ETF였으면 따블이었겠지만 종목으로 가면은 종목으로 하면 또 3배. 뭐 예, 사실은 많죠. 많이 오른 거는 뭐 7, 8배 오른 것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 저가 기준으로 따졌을 예. 때 8배짜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총 상위에서도요. 김미숙 님이 이상원 전문의 목소리가 아주 달달하십니다. 인상도 선하시고요. 라고 또 어떤 인상과 목소리 때문에 혜택을 좀 많이 보시죠? 그렇죠. 실제로는 안 그런데 네. 실제로는 안 그런데 약간 오해를 사죠. 그 좋은 쪽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예. 그런 건 좀 느끼시나요? 예, 실제로. 제가 옛날에 신뢰를 주고 있구나. 이런. 옛날에 이제 그 방송에 자주 나갈 때인데 네.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왜 그때 기자실에서 왜 이 기자님을 섭외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네. 그러는 거예요. 지식보다도요. 네. 방송에 나오면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에티튜드. 예, 지식은 2번째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나 여러분, 이상건 전무님 네. 지식도 너무나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알쓸투잡이라는 이 하나의 이상건 전무 전용 네. 프로그램을 만든 거기도 하고요.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실은 투자라는 게 전 모든 상식과 사회에 진짜 다 집합체 아닙니까?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세상 변화에 대해서 인간이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선택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투자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진짜 날씨도 알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예. 네. 예. 허리케인도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잡학이 되게 필요한 건데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그 보통 여러분들 주식 사시거나 아니면 어떤 ETF 사시거나 몇 년 정도 예상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내가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예측을 해볼까.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아, 그래서 리밸런싱 6개월. 제 주변에 네. 고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뭐 이렇게 그 금융회사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전으로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 예, 자산가분들. 예. 네. 그러니까 특히 주식으로 부동산이 아니라. 네. 열어보다가 제가 한 7, 8번 물어본 것 같아요. 주변에. 근데 묘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몇 년이랍니까? 어떤 거 살 때? 예, 대략 지금 사서 3년 정도까지는 보유할 만한 걸 산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랬어요. 3년. 예. 네.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생각하기에 투자 기간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워렌 버핏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투자 기간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그러니까 10년 정도 안 들고 있을 거면 아예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예? 예.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워렌 버핏 아닙니까? 예. 예. 실제로 이 사람이 코카콜라를 사서 88년도에 샀으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 카드 회사죠. 카드 회사. 아멕스. 그다음에 여행자 네. 수표 사업을 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64년도에 사서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개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샀을 때 아니면 어떤 뭐 그 테마 같은 투자를 할 때 몇 년 정도 내다보고 그 사는 것이 적당할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버핏처럼 하는 거는 이거는 신계에서 거의 신계급의 인간들이 하는 거고 네. 우리 인간계 투자자들이 네.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그게
많이 물어보고 다녔더니 그게 바로 3년이었습니다. 3년에서 좀 길면 5년 정도. 근데 3년이 많네요. 3년이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살 때 투자를 할 때 3년 정도까지는 예. 분석을 한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성장성을 보는 분 얘기예요. 이런 분은 그런 죠. 10년, 20년 뒤에 기업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 실적을 들여다보고 향후 3년 안에 좋아질 걸 찾는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3년은 뭐 무난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콘텐츠도 많이 뜨는데 웹툰 같은 거 3년 안에 좋아질 것 같거든요. 더 지금보다 더. 그렇죠. 웹툰 네. 같은 거 좋아지죠. 확실히. 뭐 이렇게 2차 전지는 무조건이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는 가격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좋아지는 거는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3년 적어도. 정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절대적인 싼 주식을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PBR, 네. 저퍼주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싼 걸 사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리면 제자리를 돌아온다. 찾아가더라.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을 보고 사시는 분이나 싸게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공통점이 3년 정도에서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법칙이 아니라 경험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3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차 전지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 2년, 1년 전만 봐도 돌아도 돼요. 2년 멀리도 안 가도 돼요. 네. 1년 전만 해도 보더라도 2차 전지가 3년 안에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지기 직전만 해도 반반이었죠. 전기차가 언제 올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지나고 나서 확인했었어도 우리가 뭐 지난해만 확인할 수 있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저도 2차 전지 ETF 좀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한 뭐 이게 뭐 10년 20년 뒤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네. 한 3년 4년 동안은 무조건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지금보다.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의 접근법이 굉장히 오히려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런데 잠깐 이러면 2차 전지 좀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하라는 거 3년이라는 아닙니다. 거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3년이라는 하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예측. 하나의 네. 그 사례로 네. 사례로 드는 거죠. 사례로. 그렇습니다. 또 네. 이게 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을 제가 투자 구루라고 그러죠. 레전드급 투자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 필립 피셔,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투자 철학의 80%는 자기 스승인 벤자민 그레엄한테 배웠고 나머지 20%는 필립 피셔. 위대한 기업에 투자라는 책을 쓴 필립 피셔한테 배웠다라고 그러는데 네. 그 필립 피셔의 아들이 케네스 피셔, 켄 피셔라는 사람이에요. 아 이분도 켄 피셔도 책 많이 냈는데. 책도 많이 냈고 네. 이 사람도 그 세계적인 투자가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도 그 수십조를 운용하는 펀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네. 이미 레전드 반열에 오른 네. 투자자입니다. 네. 이 사람의 칼럼이 이제 포브스지 미국 잡지의 포브스지 칼럼이 벌써 몇십 년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투자 칼럼 중에 하나고요. 책도 네. 당연히 국내에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조언이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10년, 20년 뒤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30개월 이상은 내다보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신의 30개월 안에 일어난 일만 가지고 네. 고민해라. 나머지는 다 그냥 가능성에 불과한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개월이 넘어가면 더 이상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에 불과한 거고 네. 그 가능성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짜리 투자법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년 정도 안에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놓고서 결정하는 것이 높고 그러니까 케네스 피셔 같은 경우도 너무 먼 미래를 고민하지 마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메타버스 같은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되고 있는데 실제로 될까? 예. 되고 있나? 예.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뒤엔 될 것 같아요. 무조건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3년 안에 3년 안에 될까? 이 기업이? 그렇죠. 예. 이런 걸 들여다보게 되면 한번 우리가 예. 다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냐면 너무 먼 미래와 그 현재의 그 짧은 미래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섞어버리는 거죠. 섞어버리죠. 예. 인간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현재의 일에는 좀 과대평가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미래의 일에는 지금 디스카운트 할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도 현재의 돈을 더 중시 여기지 네. 미래의 돈을 더 중시 여기지 않아요. 예. 이런 대표적인 현상이 자녀 교육비에 돈을 많이 쓰고 노후 준비 안 하는 것도 인간의 이런 식의 현재를 중시하는 편향이 네네네. 있기 네.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는 서로 구분력이 인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5년 뒤의 미래와 1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의 예측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똑똑해 보이지만 형편이 없어요. 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미래의 시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분야가 엄청 잘 된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타버스가 잘 되고 NFT가 잘 되는데 과연 30개월에 돈 버는 회사 있을까? 근데 어떤 회사는 도대체 돈을 벌고 있어요. 네. 그런 회사는 땡큰 거죠. 그러나 어떤 회사는 가능성이야. 가능성에 예. 불과한 거죠. 그럴 때는 이게 30개월에 승부가 날까? 이렇게 그쵸. 잣대를 한번 대봐라. 질문 던져보시면 네.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저는 그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좀 덜 헷갈리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기간이 3년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그 3년 동안에도 내가 제대로 봤다 하더라도 오르고 내릴 변동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견뎌내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데 크리스토퍼 브라운이라고 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쓴 책에서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자와 같다.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비행기가 제일 튼튼해야 되죠. 네네네. 그럼 비행기가 튼튼하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우리 천둥 번개도 칠 수 있고 기류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는데 네. 내가 좋은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면 내가 이 비행기가 확신을 가지고 얼마 동안에 걸쳐서 갈 건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뉴욕까지 얼마 연료 게이지는 얼마인가? 그쵸. 네. 목적지는 어딘가? 네, 이걸 알아야 되니까 네네. 내가 그 기간과 이 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내가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지금 사서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뭐 자식이 아들에게 물려줄 거야. 이런 거는 오히려 안 좋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려면 터불은 좋지만. 네, 그런 네. 거는 어마어마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어마어마한 네, 확신이. 네. 아니면 그런 거는 좀 교육용 같은 경우 네. 실제로 뭐 맥도날드 같은 거 만약에 사서 옛날에 물려주신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지금 맥도날드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네.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그거를 위대한, 과연 굉장히 손자에게, 훌륭한 기업이지만 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뭐 아이들한테 영원히 물려준다 이런 거는 약간 교육적 용도가 있는 것 같고 네. 현실에서 인간계 투자가들이 워렌 버핏처럼 신계 인간처럼 투자할 수는 없다. 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 케네스 피셔 얘기처럼 30개월 그래서 3년, 36개월. 이 정도에서 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싶습니다. 또 바꿔 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포주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자산주 같은 경우에 싼데 실은 안 오를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주식이란 게 신기해서 맞아요. 아무리 맞아요. 실적 잘 나오고 싸도 관심을 못 받으면은 그 그죠. 주가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한 번에 다 올라요. 예, 한 번에 막 어느 시점에 막 다 한 번에 다 올라와요. 반영을 하는데 예. 그때도 여러분들이 난 얼만큼 기다릴 거야 할 때 3년. 예. 그렇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3년간의 자금 흐름은 예. 얘 없어도 나는 그치. 먹고 살 수 있어. 그쵸.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 이제 습관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거기에 네. 배당을 가미를 하죠. 네. 배당 투자를. 그래서 네. 내가 배당금을 주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네.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좀 쌓인 거 이런 식으로 네. 접근하죠. 아, 근데 3년 지나면 어떡하죠? 그런데도 걔 영원히 막 소외되면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가치의 함정에 빠진 주식들이 네. 있죠. 많아요. 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여러분, 흠이 없는데 안 예, 올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한 종목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종목 분산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거는 뭐 그 몇 개 종목을 사야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네.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추천하는 게 한 대여섯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좀 10종목 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하시는 분들. 그렇게 포트는 잡지만 어쨌든 예. 우리가 승부를 내는 기다리는 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3년 전으로 보시는 게 좋죠. 저는 또 아까 투자 그루들의 그 3년이라는 거에 좀 공감을 했던 게 과거에는 뭐 키친 파동, 주굴락 예. 파동, 컨트라 테이프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쵸. 상승과 하락이. 그러니까 5년 주기였다면 요즘은 3년 주기로 또 이게 더 짧아진 것 같아요. 일리 있는 상승과 주장이에요. 하락이. 왜냐하면 경기 순환 주기가 네.
그 현대 자본주의로 올수록 훨씬 더 빨라지고 정말 있어요. 우리 빨라졌어요. 경제 네. 위기가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한 97년도 아마 외환위기부터 생각해 보시면 97년 외환위기 있었죠. 2000년도에 99년도 닷컴 2000년 초에 인터넷 버블 네. 있었죠. 2003년도에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죠. 2008년에 예, 금융위기 네. 있었죠. 뭐 코로나 있었죠. 생각해 보시면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예, 있었죠. 재정이 3년이네 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네. 이게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한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유동성이 많아지고 경제의 개방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디지털화. 디지털화되고 네,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대칭성이잖아요.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것 자체가 길게 보면 효율적인데 네. 단기적으로는 높은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이클이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경기 준환 주기가 보통 10년 그렇죠.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10년, 예. 8년설, 뭐 11년설. 아니 그뭐 네.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0년에 가까워요. 그런데 네. 80년대 이후에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보게 되면 사이클이 거의 5년에 한 번씩은 꼭 오는 것 같아요. 5년. 뭐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3년에서 네. 5년 사이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숙명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투자 기간에 대한 거. 그럼 진짜 구체적으로 얼마가 좋아? 이제 3년이라는 우리가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고 보니 현대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3년 단위로 판이 한 판 라운드가 예.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 라운드에서 승리하냐 패배하느냐에서 한 판. 그렇죠. 예. 또 3년이 오고 맞습니다. 또 3년이 오고. 예. 맞습니다. 예. 그 연달아다 승리해야 되는데. 연달은 없고요.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게임에서 이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내가 뭐냐면 투자 게임이라는 것은 내가 100번 게임에서 쉬운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49번 져도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두 번의 차이가 나를 승리를 네. 50대 50이면 비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겨도 영원히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기는 확률을 높여야지 네. 모든 게임을 이긴다는 것 자체는 그렇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적어도 3년 만에 예. 망하면 안 되죠. 망하면 안 예, 되죠. 예, 예. 그 퇴출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늘 기회는 또 3년마다 돌아온다는 또 그런 희망도 주는 예.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쓸투잡 미래셋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